소수가 다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방법은 하나입니다. 아예 소수가 비구군에서 벗어나야 해요. 즉, 분리되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칼로레아 세계사의 저자 임라온입니다. 여러분 혹시 중앙아시아랑 남아시아 국가 일부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참 신기하게도 이들의 이름은 하나같이 모두 스탄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카자흐스탄은 카자크족의 땅을 의미하고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벡족의 땅을 의미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스탄 국가에는 파키스탄도 있는데 파키스탄은 다른 스탄들과는 좀 달라요. 왜냐면 대부분의 스탄은 그 지역에 사는 대표 민족의 이름을 국명에 넣지만 파키스탄은 특이하게도 펀자브, 아프간, 카슈미르, 신드, 그리고 발루치스탄의 이름을 합쳐서 PAKI-스탄, 즉 파키스탄은 국명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카슈미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네, 맞습니다. 카슈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화약고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분명히 파키스탄은 카슈미르에 K를 넣어서 파키스탄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인도가 나올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세계사뿐만이 아니라 국제정치를 바라볼 때는 이 질문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키워드가 분리주의가 아닌 운동입니다. 왜냐면 무브먼트, 즉 운동은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요구하고 주로 사회에서 그 힘은 대중한테서 나오기 때문이죠. 대중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큰 대, 그리고 우리 중이에요. 즉 대중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합체를 의미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볼게요. 그럼 불특정 소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합체는 뭐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소수가 다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방법은 하나입니다. 아예 소수가 비구군에서 벗어나야 해요. 즉, 분리되는 거죠. 그리고 분리해서 뭘 해야 하죠? 네, 자신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 다수가 되면 됩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비교군과 동등한 지위를 얻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20세기 초 영국이 통치했던 인도 제국 시절 소수였던 이슬람교도가 다수였던 힌두교도로부터 벗어나서 무슬림만을 위한 나라, 즉 파키스탄을 만들고 싶던 것처럼 말이죠. 1947년 8월까지만 해도 파키스탄은 본래 영국 통치의 인도 제국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이 독립하기까지에는 인도 제국 내에서 많은 노력을 보였어요. 특히 1905년 영국이 벵골을 동과 서로 나누는 벵골 분할령을 시행할 때는 힘의 대립에 있어서 누가 다수가 될 수가 있고 누가 소수가 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죠. 당시 영국은 반영 기운이 높은 벵골을 힌두교도가 많은 서벵골, 그리고 이슬람교도가 많은 동벵골로 나눠서 인도 민족주의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분열 정책을 세웠어요. 그리고 영국이 이 발표를 하자마자 그동안의 영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던 정당인 인도 국민회의는 이를 계기로 반영 세력으로 돌아서게 되죠. 동벵골에 있던 무슬림도 처음에는 이 정책을 크게 반대했어요. 영국이 종교를 이용해 인도인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서로를 적대신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때 영국이 동벵골에 사는 이슬람교 지도자들에게 내밀었던 카드가 있어요. 다름 아닌 무슬림만을 위한 독립선거구제 도입입니다. 정치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 제안을 듣고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 독립선거구제 도입은 이제야 비로소 소수인 무슬림도 자신만의 이권을 대표할 조직을 가졌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죠. 물론 영국은 이 과정에서 무슬림 독립선거구제 도입을 통해 다수인 힌두에 대항할 새로운 세력을 키웠고 그것이 바로 전인도 무슬림 연맹이고요. 자, 그럼 이제 왜 벵골 분할령이 힘의 대립에 있어서 누가 다수가 될 수 있고 누가 소수가 되는지를 보여주는지 아시겠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권력 구조에서 소수가 다수를 상대로 자기 목소리를 내기는 아주 어려워요. 그런데 벵골이 동과 서로 나뉘면 무슬림은 동벵골에서 다수가 되면서 소수인 힌두교도를 상대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이 바로 인도 국민회의가 우려했던 부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정치를 하려면 내가 속한 사회를 다수로 만들어야 합니다. 당시의 인도 국민회의는 인도 부흥 세력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소수로 전락하게 되면 동벵골에 사는 힌두교도의 정체성은 보호받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다수가 이끄는 사회에서의 소수는 다수의 결정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처럼 다수의 중요성을 알고 있던 인도 국민회의는 벵골 분할을 계기로 급진적인 힌두 민족주의 운동 그리고 반영 운동을 펼쳐나갔어요. 그리고 그 결과 영국은 1911년 벵골 분할령을 철회합니다. 이슬람교도는 이 결정으로 매우 큰 타격을 받았어요.
기껏 동벤골에서 다수라는 지위를 확보했는데 영국의 철회 결정으로 무슬림이 다시 정치적 소수로 전락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전인도 무슬림 연맹은 친영 노선을 버리고 반영 노선으로 갈아탑니다. 그 이후에는 인도 국민회의와 힘을 합쳐 종교적 소수를 보호하는 대안책을 모색하기 시작하고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인도 무슬림 연맹은 이런 교훈을 얻어요. 결국 소수가 다수를 이기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요. 그래서 그 결과 전인도 무슬림 연맹은 타진합니다. 인도 제국이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독립할 때까지 두 민족론은 천명하며 분리주의 노선을 걷겠다고요. 그래서 벵골 분할령을 살펴보면 결국 힘의 대립에서는 수적으로 우세한 다수가 소수를 이길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는 이러한 장벽을 넘기 위해 자신만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 분리주의를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다수와 소수가 있습니다. 물론 카슈미르 같은 분쟁 지역에도 말이죠. 그러나 과연 그 다수가 수적으로 우세하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의 정체성도 그 다수를 따라야만 할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조금 다른 정체성을 가진 개인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